네, 이번 시간에는 제 39회 기출문제 TAT 2급 기출문제죠. 678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8점. 우리 FAT 1급에서도 결산 문제는 8점이었습니다. 네, TAT 2급도 8점이 배점이 됩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 문제죠. 수동결산을 하라. 4점.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다.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자, 그러면 결산정리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경과된 이자를 계산을 하라는 건데, 이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우선 이자 수익이죠. 그러면 경과가 된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월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날은 5월 6일이에요. 그러면 5월 달부터 12월이 되겠네요. 결산이니까. 그러면 앞에 4개월을 빼면 8개월이 되겠죠? 1년은 12달이니까 5월부터 12월이니까 앞에 1, 2, 3, 4 빼면 8개월이죠. 자, 원금은 5천만 원이고요. 이자율이 연이자율입니다. 3%. 네, 그러면 8개월분 이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를 꺼내서 원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두들기고 곱하기 3%다. 3%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 150만 원은 1년치 이자입니다. 여기다가 8개월치를 계산해야죠. 5월부터 12월. 그래서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는 겁니다.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8개월분 이자 계산하는 방법 5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3%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되죠. 100만 원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죠. 12월 31일 일반전표입니다. 차변의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차변의 미수수익 자산 증가 1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발생해야죠. 이자 수익 901번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 FAT 1급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재고 실사 내역이 보입니다. 잘 봐야 돼요. 상품은 주 1. 기말 상품 재고에는 12월 20일에 수탁자에게 인도했으나 미판매 중인 적성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판매됐으면 우리 회사의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요 4천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해서 입력해야 돼요. 5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이렇게 있습니다. 원재료 3천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의 주석을 읽어봅니다. 주 2. 기말 제품 재고에는 12월 28일에 조건부 판매 후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우리 회사 재고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이거는 이대로 그냥 입력하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천만 원으로 입력해야 되고 원재료는 3천만 원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6천만 원 요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결산 어디서 하죠? 기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지요.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시고 이미 다 양식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먼저 기말 상품 재고액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얼마를 입력한다고요? 1,000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재료비 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에는 3천만 원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뭘 입력합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 6천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에 6천만 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네, 자동 결산 사항은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돼요.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결산 문제는 TAT 2급에서의 결산이나 FAT 1급에서의 결산이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39의 결산 문제 해봤지만 FAT 1급에도 이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8점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25점짜리 남았습니다. 근로소득 관리 문제인데요. 우리 근로소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출제를 하는데 39에는 어떻게 출제되었나 보겠습니다. 인사급여 관련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등록 8점 주겠다. 자, 사원등록 여러분 지난번에 평가시험에서도 이거 여러분 해본 것이죠. 자, 세대주 김철수 본인이고요. 뭐가 있고 네, 등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등본에는 지금 모친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 다시 보겠습니다. 모친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영업팀 부장 김철수의 주민등록표이다. 모친 김윤자는 양도소득금액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니까 100만 원 넘었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는 종합소득하고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은 부로 입력해야 돼요. 자료 2는 김철수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배우자 김지영은 소득이 없으며 김철수와는 별거 중이다. 상관없어요. 이혼만 안 했으면 입력합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나이는 따지지 않죠. 다음 자녀 김장남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네, 김장남의 소득이 없고요. 자녀의 경우는 거주를 함께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뭐예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자, 장남이는 2001년생이죠. 그러면 지금이 21년이니까 딱 20세 나이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모친은 부, 배우자와 장남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김철수의 사원 등록 및 부양가족을 등록하시오. 인적공제는 김철수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 후에 부로 해야 됩니다. 부로. 자, 입력합시다. 인사 급여라는 메뉴에 가야 됩니다. 인사 급여로 가셨죠? 사원 등록 클릭하세요. 자, 김철수 맨 위에 있습니다. 사원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부양가족만 여기다 넣어라 이겁니다. 자, 본인 세대주 아까 확인했죠? 그대로 두시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한부모 해당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모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모친은 더블 클릭하셔서 관계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1번. 모친은 어떻게 돼요? 부로 해야 되죠? 예. 모친은 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는 0번이더라 이겁니다. 0번. 0번. 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윤순자. 주민번호 420-110 2919 386 모. 그 다음 배우자 입력하겠습니다. 밑에 배우자는 코드가 3번이죠. 자, 기본 공제 대상자니까 배우자 그렇게 하시고 그대로 두고 성명을 입력합니다. 김지영. 주민번호 650 321 2222229. 네, 가족관계 처. 자, 그 다음에 자녀 입력합니다. 자녀는 직계 비속 자녀 4번이죠. 20세 이하 맞죠? 20세 이하. 성명 입력합니다. 김장남. 내국인 01 11001. 틀렸나요? 01 1001 30 23 457. 네, 이렇게 입력하면 김장남의 경우는 자녀의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원천징수 시험 보았을 때 1번 문제 30점짜리였는데 자녀 2명 있었죠? 20세 이하로 해놓고 자녀의 동그라미 안 했어요. 네, 그거 틀린 걸로 채점했습니다. 20세 이하이면 자녀의 동그라미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었죠? 거기 경로 70세의 동그라미 넣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 추가 공제 이런 거 세액 공제 여기 표시되는 거 종이에 기록할 때는 다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자, 입력 다 했죠? 본인 포함해서 4명 1, 2, 3, 4. 네, 부양가족이 인원수가 아주 적어가지고 쉽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여러분 8점을 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배점이 몇 점이었어요? 8점이죠, 8점.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 3, 4번에 비하면 완전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짜시느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3, 4번을 딱 만났을 때 딱 촉이 온다. 그러면 막 진행하시고, 아이고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그러면은 건너뛰는 겁니다. 소득세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소득세 문제를 쫙 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3, 4번을 해야 됩니다. 예, 부가가치세 3, 4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쉬운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시험은 요령이 필요한데 쉬운 것이 어느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빨리 패스할 거 패스하고 쫙 하는 겁니다. 뒤에가 쉽습니다. 이거. 다음에 2번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 보겠습니다. 이것도 8점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딱 3일 전자 거 한번 해봤잖아요. 뭐 이거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해보시면. 자, 볼까요? 김찬중의 5월 급여 명세. 수당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일직료, 연구보조비.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당 및 공제 등록 딱 나오죠? 네. 상여, 기본급 상여는 원래 등록되어 있는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추가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볼까요? 자,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차량으로, 공동명의도 상관없죠? 예. 본인 명의나 마찬가지예요.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다. 네, 비과세.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평가시험 보실 때 그거는 과세예요. 제가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회사는 별도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날 문제에서는 회사가 별도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지급을 한다면은 여비교통비 주면서 자가운전 보조비, 그건 과세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별도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없죠. 예. 여기서 말하는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고 있다는 것은 자가운전 보조금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과세예요. 다음에 일직료, 비과세. 연구보조비.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 부설 연구소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연구직 직원에게 연구보조비 주는 거 비과세. 그래서 이 수당 등록은 4개를 모두 비과세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죠. 자료 1과 자료 2는 당사 부설 연구소 연구원 김찬중의 5월 급여 자료 및 수당 공제 등록의 내용이다. 연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러면 5월 25일로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전월 미환급세액 11만원. 아, 이거는 이제 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때 이거 반영해야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 11만원, 지방소득세 만원까지. 예.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는 지방세를 뺀 10만원만 전월 미환급세액에다가 10만원만 넣어야 됩니다. 11만원 넣으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지방세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 신고하는 것이다. 다음 4번.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다. 예, 원래 우리 전부 자동 계산했죠. 자, 문제 세 문제 있습니다. 1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과 공제 등록을 하시오. 보면 공제 등록할 것은 없어요. 수당만 4개 등록하면 되는 건입니다. 자, 평가 문제 1번부터 합니다.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 눌러서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을 클릭해야 됩니다. 자, 상여 밑에다가 차례로 입력할까요? 식대 비과세 2번 비과세 코드까지 잘 찍어줘야 됩니다. 2번 식대 확인 P01 나오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네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3번 자가운전 확인 H03 코드 보이죠? 다섯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일직료 비과세 일직료는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50번에) 있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확인 H02. 자, 일직료 밑에 연구 보조비 비과세 내려가 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51번 H10. 이렇게 4개를 모두 비과세로 선택하고 코드까지 정확히 찍어주면 됩니다. 공제 등록 사항은 추가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 확인 눌러서 나갑니다. 자, 이게 1번 끝난 거예요. 이거 수당 및 공제 등록 하나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구분은 1 급여를 선택할 것. 자, 이제 아까 그 메뉴에서 5월을 선택합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5 선택하시고 구분은 1 급여로 해라 그랬죠. 1 급여. 지급일은 2021년 매월 25일이라고 그랬으므로 5월 25일로 입력합니다. 양식이 나타났죠. 누구의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 되냐면 연구직 사원 김찬중으로 문제가 나왔죠. 여기 위에 여기 보시고 김찬중의 자료를 이거 보시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김찬중 기본급부터 입력합니다. 28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일직료 5만원 연구보조비 2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험에서 여기 비과세 이거 더해 보느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확인해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당 등록 정확히 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끝내면 됩니다.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처리했습니다. 2번. 다음은 5번 문제, 3번이죠. 5월분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 자료설명 3번에 있는 거 요거 반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인사급여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 5월로 작성해야 되니까
귀속기간 5부터 엔터, 뒤에도 5 엔터, 지급기간도 월에서 5 엔터, 넘어가서 또 월에서 5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지금 이 한 명 이 300만원은 기본급 28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뺀 금액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일찍료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으로 총 지급액이 나오죠. 네, 300만원은 나오고, 그러나 이제 연구보조비 같은 그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액에 들어가요. 그래서 총 지급액에서 빠지는 비과세가 3개가 있는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일석직비 요 3개가 빠집니다. 자, 이거 넘어왔으면 무조건 맞다고 보시고, 전월 미환급액 요 12번에 입력하는 거죠. 예, 전월 미환급액 10만원만 넣어야 돼요. 국세만 여기 한 군데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번에 계산된 세금 67,300원을 빼면 4월 2월 된 미환급세액이 32,700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세금 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저장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저장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원 등록 문제 했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요거 한 세트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8.9점.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정산 문제 남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9점 주겠다 하는 겁니다. 9점짜리 평가 문제는 보통 3개로 나옵니다. 밑에 평가 문제가 1, 2, 3, 하나당 3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무직 김대원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죠. 부양가족은 김대원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녀 김효진의 교복 구입비는 김대원의 국민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교복 구입비는 카드 사용대금하고 같이 중복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배우자 박미진은 사업소득 금액이 12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1200이면 100만원이 넘었죠. 따라서 박미진은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안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은미는 김대원의 처제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다. 네, 소득이 없는 처제가 있습니다. 나이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라. 1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입력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시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쫙 이렇게 부양가족의 현황이 보입니다. 본인, 배우자, 아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서 부라고 했다는 거죠. 잘 돼 있네요. 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두 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장인, 장모죠. 두 분 있고, 직계비속 자녀 20세 이하 하나 있고, 형제가 있는데, 아까 형제 박은미가 처제라고 했는데, 처제가 말이죠.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별도의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장애인이면 나이를 안 따지죠. 그러니까 90년생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 잘 돼 있죠? 네,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신용카드 나오잖아요. 자, 신용카드 누가 사용했어요? 김대원이 사용한 거는 누군가요? 김대원이 본인이에요. 본인 신용카드 사용 다 입력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일반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나눠서 입력해야 되고요. 아까 누구의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교복구입비 포함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자,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먼저 가셔가지고 김대원을 불러냅니다. 왼쪽 코드에서 더블클릭, 왼쪽에 코드란에서 더블클릭해서 김대원 선택합니다. 확인. 자, 김대원의 소득 내용이 불러졌죠? 자, 카드 사용, 여기 신용카드 탭 있죠? 네, 여기에 김대원 이미 불러져 있네요. 자, 일반은 여기 6번에다 입력해요. 일반이 17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여기 10번에 입력해요. 전통시장 10번에 200만원. 대중교통 그 옆에 11번에 입력해요. 100만원. 합의 여기 2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입력하면 3점 얻었어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한 자가 누굽니까? 박은미 일반에 썼어요. 일반에. 네. 자, 그런데 박은미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박은미가. 네, 아까 박은미가 누구였나요? 처제였나요? 응? 박은미가 누구였죠? 박은미. 네, 처제죠, 처제. 자,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입력해서는 안 되는 쪽이 누구예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입력해서는 안 돼요.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이거 현금 영수증 입력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제외된다. 여러분, 금요일날 시험 보실 때 다 맞으셨더라고. 예,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형제자매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영수증을 보시고 김은미가 처제다라는 거 아시고 이거는 입력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 환자가 누구예요? 박구경. 여러분, 의료비는요, 미용이나 보약이 아니라면 명단에 있으면 무조건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박구경 의료비가 있고 박은미도 의료비가 있고, 예, 의료비가 지금 두 사람인가요? 네, 좋아요. 박은미가 처제죠. 네, 장애인 보호장구 두 개 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네, 뭐 보약이다 미용이다 이런 거 없죠. 자, 그러면 의료비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료비 탭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코드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먼저 박구경을 찾아냅니다. 박구경 여기 있죠? 배우자의 직계전속이네요. 확인. 네, 국세청 자료 맞나요? 여러분, 국세청이라는 것은요, 밑에 국세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고가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양식은 국세청이 확실한데 국세청이 아니라면은 이 병원 이름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마크만 살짝 뺐습니다. 자, 이거 국세청이라고 해야 돼요. 320만원 입력하세요. 국세청 줄에다가.
자, 의료증빙 코드 1번 국세청 건수 하나, 지급액 320만원, 실손 의료보험료 받은 거 없습니다. 난임 아니고 중증 아니고 산후조리원 아니니까 엔터로 지나갑니다. 자, 의료비 영수증이 한 개 더 있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이거 박은미 거 180만원. 박은미 180만원 찾아보,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이 두 번째 줄에서 더블 클릭해서 박은미 이름만 있으면 다 입력해요. 의료비는 확인. 이것도 국세청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1번 국세청 한 건 180만원이었나요? 네, 180만원 맞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이액이 없어요. 난임 아니고 중증 아니고 산후조리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벌써 6점 해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교육비 문제 있었죠? 네, 교육비 학생이 김효진이고 고등학교 교육비입니다. 네, 고등학생 일반교육비 현장학습비 구분해서 입력하면 한도까지 자동으로 지가 체크해 줍니다. 김효진 교육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소득 공제에 가서 교육비는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좀 해야 여기에 보입니다. 김효진 여기 보이죠? 교육비 구분해서 초, 중, 고 2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국세청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국세청 자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양식에서 먼저 일반 교육비 200만원 거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 체험학습비 50만원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50만원이 30만원으로 고쳐지죠. 한도 때문에 고쳐집니다. 만약에 한도가 체크가 안 되면 30만원으로 수정해서 입력해야 돼요. 자, 교육용 프로그램 더존에서는 한도를 자동으로 체크하니까 그냥 모르고 50만원 넣어도 한도가 30만원으로 고쳐집니다.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확인. 그래서 230만원 입력했고요. 다음에 그 밑에 영수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 학생이 같나요? 네, 같은 학생입니다. 엘리트 강남점에 70만원, 교복 구입비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죠. 이것도 70만원을 넣으면 50으로 고쳐질 겁니다. 다시 김효진의 일반 교육비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70만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쳐보세요. 50만원으로 바뀌죠? 네, 그냥 50만원만 입력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복 구입비 1인당 연간 50만원, 체험학습비 1인당 연간 30만원을 교육비에서는 한도로 한다는 거. 실무할 땐 걱정 없어요. 주어진 증빙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이렇게 고쳐집니다. 확인 누르면 280만원. 이렇게 하시면 또 3점을 얻으시게 된 거예요. 끝났잖아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연말정산 우리가 그 앞에서 세 사람 것인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한번 해본 거 가지고도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KT 2급 이 인사급여 관련 문제 세 문제 25점인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숙달해 놓으면 이 완전히 이거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쉬운 것을 먼저 공략해 가지고 쉬운 거 완벽히 해 놓으시고 복잡해 보이는 것은 맨 나중에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우리 연습할 때는 정산 명세에 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 여기서 확인했었잖아요. 교육비에 얼마가 세액공제가 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가 될까? 또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가 반영됐는지 이런 걸 다 확인했습니다만은 시험 볼 때는 확인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입력하시고 바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다만 제가 기부금 문제가 여기서 안 나와서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입력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입력한 뒤에 여기다 입력한 뒤에 어디로 가라고요? 기부금 조정 명세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기부금 나오면 꼭 그거 기부금 조정 명세까지 가가지고 정산 명세에 반영시킨다는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 꼭 해야 됩니다. 기부금만 좀 조심하세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